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세계 물산업의 흐름과 전망 알아봅니다. 포항 KTX가 개통 일주일을 넘기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밤 시간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한 곳이 편의점인데요. 최근 발로 신고하는 풋 SOS 시스템이 범인 검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민들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 덕분에 시민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상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부터 연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 일부 내륙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북동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물포럼과 물산업을 재조명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세계 물산업의 흐름과 전망 알아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약 10억 명. 상수도 보급률은 세계 평균 54%에 불과합니다. 물 부족은 국가 간, 지역 간 분쟁을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머리를 맞댄 것이 바로 세계 물포럼입니다. 물 부족은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산업 등 물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용도를 기준으로 물산업은 크게 수자원 확보와 해수 담수화 등을 근간으로 한 개발 분야와 농공업 용수에서 생수에 이르기까지 이용 분야, 그리고 합해수 처리와 수질 개선의 보전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세계 물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공공시설이 77%, 생수산업이 12.2%를 차지했습니다. 물산업은 연평균 4.3%씩 성장해 3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700조 원대로 예상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상하수도 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운영 부분까지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또 소모품들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을 끌고 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제조업과 운영 분야 쪽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건설업 위주의 국내 물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조 원 가량으로 세계 시장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12조 원대로 성장이 예상돼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밸브라든가 각종 처리 장치에다가 우리의 좀 장점인 IT 기술 또는 BT 기술, 이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도화된 어떤 제조업으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산업은 에너지, 식량과 더불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3대 필수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물포럼을 유치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안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는 6월까지 오래되고 낡은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합니다. 전문가와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과거 집안이 침하한 지역과 지하 굴착 공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인 도로, 연약 집안 매립 지역에
관로의 부식과 파손 손상을 정밀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개보수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간호대학생,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또 각 기관별 협의회 주관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과 무료 심리검사, 간이상담, 거리 캠페인 등을 벌입니다. 포항 KTX가 개통한 지 일주일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급 좌석을 넘어서는 등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요. 역사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를 맞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KTX를 타려는 군 장병, 바쁘게 뛰어가는 직장인 등 역 안이 북적입니다. 포항역의 규모는 작지만 열차를 타러 플랫폼까지 걸어가는 동선이 짧아 편리합니다. 신경주역보다 규모는 적어도 어른들이 열차 타러 가기가 거리가 짧아서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역 앞에 서 있는 인사하는 사람 조각상은 관광객들에게 포항 시민의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자 설치했습니다. 또 곳곳에 철강도시 이미지를 살린 철 조각품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기간과 맞물려 개통 후 첫 주말을 맞은 포항역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KTX를 이용했습니다. KTX 포항선의 주말 공급 좌석 수는 상하행을 합쳐 8,500여 석으로 토요일에는 9,900여 명, 일요일에는 9,8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공급 좌석 수를 100% 초과했습니다. KTX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진입도로의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턱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 이후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승하차 구간에 다소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조속한 보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거나 할증요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스토리텔링 요소를 개발해 KTX 개통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5,700여 건으로 전년도 5,400여 건보다 3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1,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심시간, 휴식시간과 청소시간 순이었습니다. 다친 부위로는 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과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영주시 풍기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이모양이 숨져 있는 것을 어린이집 교사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 양은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엎드려 자다가 심장 이상으로 숨진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곳이 편의점인데요. 최근 발로 신고하는 풋 SOS 시스템이 범인 검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점원을 위협합니다. 점원은 돈을 내주는 척하면서 바닥에 뭔가를 꺼내더니 발로 밟습니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경찰 2명이 편의점으로 출동해 범인을 바로 제압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도 강도가 침입했지만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발로 신고하는 풋 SOS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풋 SOS 시스템이 작동하면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의 편의성, 범인 몰래 신고할 수 있는 편리성과 그리고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오작동률이 전혀 제로합니다. 그래서 있고
이 시스템은 기존 전화기 방식이 오작동이 많고 범인이 눈치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개선된 것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바다수영대회에서 숨진 장애인 25살 김모 씨의 부모 등 유족이 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와 시는 9,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과 안전요원 부족, 미흡한 구조활동 등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수영협회와 울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김 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3년 7월 울산시가 주최한 울산 전국 바다 핀수영대회에 참가한 김 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찍힌 폐쇄 회로 TV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포항 구미를 시작으로 현재 경북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안동, 상주, 문경 등 모두 7개 시군입니다. 개인별로는 가입이 어려운 자전거 보험에 시군이 지역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상 항목은 작게는 20만 원의 치료비 지급에서부터 변호사비 200만 원에 이어 사망사고에는 4천에서 4,500만 원까지 세분화시켜 사고 유형에 맞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보험에 가입한 상주시의 경우 그동안 97명이 7,900만 원의 보상비 혜택을 받았으며 안동시는 보험에 가입한 1년 6개월 사이에 61명이 1억 2천여만 원의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 휴유장애, 상해, 벌금 및 사고 처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하여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이면 자전거 산책로가 조성되고 4대강 자전거 종주길 설치 등 레저와 건강을 위한 자전거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시군의 보험 가입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보상금이 2배 이상으로 사회보장적 제도로서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끌고 갖고 있긴 한데 사실 보험사 윗선에서 좋아하는 보험은 아니거든요.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회 이바지 한다고 그냥. 현재 도내 전체 시군의 3분의 1만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 효과가 큰 만큼 모든 시군으로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이나 공공단체 대표 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장비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투표와 개표 관련 서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동시 선거일 경우에는 선거 종류별로 공직선거에 준해서 투표용지를 색상별로 인쇄해 제공하는 등 생활 주변 선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뿐 아니라 생활 주변 선거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선관위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성아트피아가 경북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수성아트피아의 기획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경찰청 차원에서 문화 행사를 할 때 수성아트피아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동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역 공연장 가운데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수성아트피아가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모한 올해 지역선도 의료기술 공모에 경북에서는 구미 강동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글로벌 의료 마케팅 분야로 척추 수술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의료 관광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에도 몽골과 베트남,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 상품 개발과 판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 특히 베트남에는 합작 병원을 진출시키고 해외 출장소도 열 계획입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달 10일까지 바이오 산업 분야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바이오 관련 기술과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체, 고부가 가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창업자, 또 바이오 벤처기업 인증업체와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면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추진 능력, 개발 제품의 시장성 등을 평가해서 최종 입주업체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지원 사업 참여와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터 계속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 일부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북동 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때 아닌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문경과 김천은 7도, 낮 동안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많이 오르지 못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울진은 낮 동안에도 현재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파란 하늘과 함께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